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티셔츠가 성원에 힘입어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했고, 제2연평해전 리멤버 PKM 357, 이거는 이제 참수리정의 번호죠. 네, 당시 참수리정이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수익금 중 일부는 제2연평해전 유족분들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도 여기 부천에 독립문은 여기 쭉 있었죠? 그럼. 서대문 형무소도 많이 오고 네. 그랬죠? 원래 저기 1897년에 독립문이 세워지는데 그때부터 이 자리였어요. 옮긴 게 아니라. 서재필 박사인가요? 그분이 이제 박사는 아닌 것 같은데, 서재필 선생이 저거를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독립협회를 만들어갖고 그 모금을 해요. 네.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 네. 그 돈으로 지은 거죠. 독립협회에 당시 26살로 들어가 있었던 게 이승만 대통령. 그렇지. 네. 근데 독립협회가 그때 만민공동회를 열었잖아요. 여기 독립문 여기 근처에서 이제 만민공동회를 열었는데, 국민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집회를 한 건데, 그거를 하니까 이제 고종황제가 야, 얘네들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독립협회 애들을 중추원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에 넣어줘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 국회, 대한제국 때 맞아요. 중추원이라는 의회를 넣었는데, 중추원 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냐를 가지고 고종황제랑 독립협회가 협상을 하는데, 네. 이때 관선의원 50% 그리고 민선의원 50%로 구성을 하기로 하고, 민선의원을 독립협회에서 선출을 했어. 네. 이승만이 당선이 됐어. 그 나이에. 이 기둥은 이게 영은문 주초. 영은문이었던 때 주초. 이게 영은문 주초고. 이게 그러니까 영은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은문은 저 환영할 때 영자하고 은혜를 환영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쵸. 조선 3대 임금 그 태종 네. 이방원이 집권했을 때 요걸 만들어 온 건데, 영은문은. 예. 그러니까 영은문이 요게 입구예요, 입구. 예. 그러니까 명나라 사신들이 오면은 네. 여기서 딱 나가갖고 의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게 입구야. 그러니까 영은문은 모화관이라고, 사모한다 할 때 모자, 중화할 때 화자. 그러니까 중화를 사모하는 관. 거기가 우리로 따지면 게스트하우스였어. 명나라 사신들이 와서 묵고 가는 게스트하우스 이름이 모화관인데, 그 모화관의 정문이 영은문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모화관이 있었겠네요. 모화관이 그건 지금 철거가 됐다라고 해요. 철거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황제가 아니고 폐하가 아니고 전하냐.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조공국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의 상징이 이게 영은문이라고. 그 전화를. 그게 상징이. 그렇지. 그러니까 1884년에 서재필 선생이 갑신정변 실패해갖고 미국으로 망명 가고 한 10년 있다가 네.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만들잖아요. 독립협회를 만들고 아까 만민공동회 얘기도 나왔지만 대중적인 캠페인을 한 게 이 영은문을 부숴버리고 독립문을 세우자. 그래갖고 모금운동을 해요. 모금운동을 하고 1896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영은문부터 이제 부수는 거지. 그러니까 주초는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저 독립문을 세우는 거니까 서대문 형무소 옆에 독립문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게 반일인 줄 알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 독립문은 반중이야. 반중이야, 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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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진짜. 딱 반중의 상징. 반중의 상징이야. 반중의 상징. 그래서 아까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중추원 의원 되고 나서 중추원 의원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영무죄로 엮이는데, 이유가 갑신정변이 일으킨 박영효를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만들 그 대역죄인이, 그렇지. 고종황제를 밀어내고 민주공화국을 세워서 그렇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박영효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 대역죄인으로 그때 민선 의원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갈 때 이승만 대통령도 같이 엮여 들어가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그래서 들어가는 그래서 거니까. 감옥 들어가도 5년인가? 5년이요. 수감생활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근데 이미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도 민주공화국을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때부터. 있죠. 그 이승만은 미국에서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럽식 뭐 내각제나 의회 내각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 선호했고.
그러니까요, 나는 그 우리나라 보수의 원류가 뭐냐, 이게 이승만 대통령까지 다 아는데, 네. 그럼 이승만이 원류냐? 원류 중에 한 명이지,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근데 나는 이제 서재필 선생이라든가 이른바 개화파가 어떻게 보면 한국 보수의 원류인 거야. 원료예요, 원료. 예, 맞습니다. 한 세대 더 위로 올라가죠. 아, 예. 이 모아 사상 깨뜨리고 어. 근대화하고 저 휘모도 서재필 선생님이 쓴 거죠, 독립. 그럴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런데 친중 정부에서 이 독립문을 기리고 앉아 있으니 이게 참 아니, 국민들 황당한 거? 대다수가 저게 반일의 상징이야. 아니, 이게 사실 일제로부터 독립하자 약간 이런 느낌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1897년에 저 독립문이 건립되던 해에 고종은 뭘 했냐면은 지금 조선호텔 자리 옆에 보면 환구단이라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원구단. 환구단이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네. 그 단상에 대해서 환구단이야. 거기서 대한제국 선포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독립문 건립하고 그거랑 패키지지. 그러니까 대한제국.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황제가 되잖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의 그 관계를 끊어내는 거지.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그래서 이게 법제사에도 배우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중추원에서 그렇게 박영효 영목제 대역죄로 감옥에 보내고 우리나라 최초 헌법이 그때 선포가 돼요. 홍범 식사조인가? 대한국 국제. 국제. 대한국 국제라 그래가지고 그 최초의 헌법인데 대한제국은 만세 일개의 전제 군주국이다. 맞아요. 저 정말 제1조. 근데 말도 그 안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꾼 게 3.1운동이죠. 그렇죠. 인민독립성은. 그리고 그걸로 만든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된 것도 사실 그때부터 이미 중추원에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였던 중추원의 의원으로 20대에 들어가서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던 그 정신이 있었으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했네, 거 중추원에서. 혁명가라니까. 네. 대한민국 만드신 혁명가야 진짜. 나는 그 최근 들어서는 지난 정권 때도 뭐 그렇고 막 이게 복잡복잡했던 것 중 하나가 건국절 논란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국절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미국을 보자고요. 미국도 이제 7월 4일인가가 인디펜던스 데이 아니에요. 네. 독립기념일 하는데 그게 왜 7월 4일이냐면은 1876년인가 3대 대통령 지낸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해서 발표한 날이 7월 4일이야. 네. 근데 실제 조지 워싱턴 초대 정부가 생기는 거는 그 독립선언문 발표하고 10몇 년 후거든. 그러니까 그 영국과 미국의 그 독립전쟁에 상당 기간 가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이 13개 주의 각각의 나라인데 그거를 하나의 합중국으로 만들 것인지 뭐 이런 또 공화주의자 연방주의자 논쟁이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거를 한번 미국 국무부에서 나온 자료를 봤더니 건국이라는 거를 어느 특정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이라는 거야. 1년의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보스턴 티 사건으로 이 독립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 독립 전쟁이 한 몇 년 가죠. 그 중에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 선언문이 발표가 되고. 근데 미국은 그날을 독립기념일로 기려. 네. 근데 우리도 정신적 건국이 1919년 3월 1일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수립되는 건 48년 8월 10일.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지. 네. 그러니까 문재인은 1919년 3.1절이 건국절이래. 네. 그리고 또 이쪽 보수 쪽에서 약간 그 극단적인 사람들은 1948년 8월 15일만을 인정하려고 그래. 네. 그거는 이제 이거를 좀 쪼개는 거지. 네. 이거를 좀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봐야죠. 저는 이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건국이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 하나의 같고. 과정. 예, 왜냐면 아. 그렇게 치면 재헌절인 7월 17일도 건국절로 안 볼 맞아요.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맞아요. 헌법이 만들어진 게 맞아요. 7월 17일인데 1948년 8월 15일은 정부가 수립된 날이고 헌법은 7월 17일이거든요. 또. 네. 좀 7월 17일이 제일 근접하네. 아까 5월, 헌법이 생긴 거니까. 5월 10일 날 처음으로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재헌의회. 맞아요. 예. 재헌의회 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헌의회에서 7월 17일 날 헌법을 맞아요. 만들고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1919년 3.1절부터 시작됐다라고 봐야죠. 그때부터 시작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저는 여기 이 독립문 만들고 그렇죠. 했던 여기에서 맞아요. 했던 그 중추원에서부터 그렇지. 사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최초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그 대한국 국제인데, 예전에 제가 법대 다닐 때 법제사 시간에 그걸 배우면 정말 부끄러워서 1800년대 말에 대한제국은 만세 일개의 전제국, 뭐 이건 뭔 소리야 해서 군주국이라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맞서 싸웠던 분들이 그렇죠. 네, 대한민국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에 맞서 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합병이 돼서 1911년부터 이제 식민 지배를 받지만 나라를 되찾는다는 거지 어떤 나라를 되찾는가 그 구상이 달랐어요. 맞아요. 네. 왕조로서의 그걸 되찾는 게 아니라 민국으로서 되찾고 싶어 했던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저 그렇다고 맞네. 생각을 아, 해요. 왕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그렇습니다. 나라로 나라를 되찾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게 한국 보수의 원류라고 봐요, 난 거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맹목적 반일만 하면서 고종황제랑, 물론 뭐 일본 사람들한테 시해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지만, 명성황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분들이 끌고 갔던 그 정치 체제가 전혀 근대적이지 않고 굉장히 정말 굉장히 복고적이었지. 말도 안 돼요, 진짜. 거의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같은 느낌이 있어. 190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형법을 만들어요. 그 형법 대전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근데 대명률에다가 약간 근대적인 체제를, 판택된 체제를 조금 더해가지고 만드는데, 그냥 뭐 두들겨 패는 태형, 장형 다 집어넣어놓고 태장도유사. 태장도유 그 다 있어 거기에 형법 대전에.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1910년에 형법을 통합을 하는데, 일본 애들이 형법을 통합하려다 보니까 걔네는 메이지 유신 때 태형 장형을 폐지했거든요. 사람한테 때리는 거는 그건 폐지를 했는데, 한국을 보니까 형법 대전이 1905년에 있었는데 있어. 네. 그러니까 조선인에게만 적용하자. 그래가지고 조선인에게만 그거를 적용해서 하니까 같은 죄를 지었는데 일본인은 감옥에만 있는데 조선인은 끌려나가서 곤장도 맞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김동인 선생이 그때 태형이라는 작품에서 그 조선인만 태형을 맞는 거에 대해 그 분노를 이렇게 담는 것도 쓰거든요. 근데 그게 다 고종황제랑 명성황후랑 정말 그 정근대적인 문제. 실질적으로 해방된 이후에 왕정을 복구하자는 이런 복벽주의 바람도 조금 있지 일부 않았습니까? 있었죠. 일부 있었지만 워낙 이제 이게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못 미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 나라를 잃고 나라를 되찾는 과정을 이렇게 우리나라와 뭐 일본 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 내부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했던가 그것도 같이 봐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 보수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고 그 사상적 연원이 어떻게 되고 정신적 그 자산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또 여기 언더 73이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계속 이제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보수 정신의 핵심은 근대화에 있는 것 같고, 근대화가 아직 다 안 된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아직도 국모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아직도 나는 그런 근대화가 안 단어가 된 것 깜짝 같아가지고, 놀랐어요. 우리 당 안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이 쓰는 말들도 보면은 근대화된 국민의 어떤 모습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서, 우리가 결국에는 계속 근대화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게 한국 보수의 숙명이지 않나.